해발 4,000m. 구름도 머무는 땅, 티베트 고원. 이곳에는 오랜 전통 속에 숨겨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남편, 한 아내. 그리고 35년간의 침묵. 오늘 우리는 그 침묵 너머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마음이 둘로 갈라졌던 한 여인, 라모. 무거운 전통 아래에서 형제이자 남편이 되어야 했던 두 남자, 겔첸과 짐바.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그 속엔 말하지 못한 감정들, 터지지 못한 눈물, 그리고 끝내 부서진 한 가족의 운명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의 형제의 아내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선택, 말하지 못한 진심, 그리고 그 선택이 남긴 조용한 파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잠시 바쁜 하루를 멈추고 당신도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마 당신의 마음 어딘가도 조용히 흔들릴 것입니다. 해발 4,000m.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 티베트 고원. 이곳에는 구름도 잠시 쉬어가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바람은 거칠고 땅은 척박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치 운명처럼 한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라모. 태양빛을 머금은 듯한 피부, 깊고 고요한 눈빛, 그리고 누구보다 배려 깊은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죠. 라모는 어릴 적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아이들과 잘 어울렸고 늙은 어르신들 곁에서도 말없이 손을 내밀 줄 아는 아이였으니까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라모는 이 마을의 축복이야.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라모는 두 형제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겔첸과 짐바. 마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집안의 장남과 차남. 그들은 라모를 한 집안의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저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티베트의 고산 마을에서는 딜처다부제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해 가문의 땅을 나누지 않고 지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겔첸과 짐바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라모는 두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 것도 벅찬데 두 사람의 기대와 시선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죠. 하지만 라모는 묵묵히 가족을 보듬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이 거친 고원의 삶 속에서도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호수 아래에도 흐름은 있기 마련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언젠가 큰 파도를 몰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흔들림은 라모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죠. 라모가 두 형제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한 여성이 두 남성과 결혼을 해? 하지만 티베트 고원의 마을들에선 그것은 오히려 오랜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일처다부제 한 여성이 형제 여러 명과 결혼해 함께 가정을 이루는 형태는 특히 농경과 가축 중심의 고산 문화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토지를 나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고산지대는 경작지가 적고 기후도 혹독합니다. 만약 형제들이 각각 결혼해 가정을 꾸린다면 조상의 땅을 계속 나누게 되고 결국 가문은 분열됩니다. 하지만 형제가 함께한 아내와 살면 땅도 가족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둘째, 노동력을 보존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은 길고 식량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짧은 이곳에서 한 명의 아내와 여러 남편이 함께 일하면 훨씬 효율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축을 돌보고 땔감을 구하고 식량을 저장하는 일로 함께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죠. 셋째,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입니다. 만약 한 남편이 병들거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남편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그만큼의 안정과 보호가 제공되었던 셈이죠. 이러한 이유로 티베트의 고산지대에서는 수백 년간 일처다부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는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실용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라모와 겔첸, 진바의 결혼도 그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전통을 따랐고 가문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죠.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나누는 것이 과연 항상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같은 여인을 사랑하는 두 형제. 겔첸과 진바는 혈육이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겔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책임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가장의 상 같은 인물이었죠. 해 뜨기 전 가장 먼저 밭에 나가고 아이들의 겨울 옷을 챙기고 하루 수확을 꼼꼼히 나누던 사람. 라모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묵묵히 삶의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오늘 힘들었지. 같은 다정한 말 대신 무거운 침묵과 조용한 손길이 전부였죠. 반면 진바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감정에 솔직했고 라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는 남자였습니다. 라모가 작게 한숨을 쉬면 진바는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요즘 자주 밤에 깨는 것 같던데 괜찮아. 이처럼 그는 라모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려 노력했죠. 그들의 사랑 방식은 마치 계절과도 같았습니다. 겔첸은 겨울 같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하고 무거우나 든든한 존재. 진바는 봄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섬세하며 쉽게 마음을 녹여주는 존재. 라모는 이 두 가지 계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이성보다 먼저 감정에 흔들리는 법이죠. 진바의 눈빛, 그의 말투, 그의 작은 배려들은 어느새 라모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겔첸의 무거운 사랑은 든든했지만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진바의 사랑은 가볍고 부드러웠지만 그만큼 치명적이었죠. 이때부터 라모의 밤은 점점 진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라모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두 남편은 제 역할을 다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라모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야. 형제 사이를 잘 조율하고 있잖아.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평화의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면 라모는 두 남편 중 한 명과 번갈아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약속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발걸음은 진바 쪽으로 더 자주 향했습니다. 겔첸에게는 피곤해요. 아기가 잠을 안 자요. 같은 핑계를 대며 밤을 피하기 시작했죠. 겔첸은 말은 없었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모가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말투는 차가워졌고 눈빛은 멀어졌으며 그의 손길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이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가? 그녀가 날 사랑하긴 했던 걸까? 반면 진바와 라모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만의 은밀한 눈빛, 식탁 아래 닿는 손끝, 아무도 모르게 주고받는 짧은 웃음. 그것은 작은 불꽃처럼 시작되었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죠. 특히 가족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겔첸은 어느 날 밤 혼자 방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는구나. 그 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갈등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한마디 말, 작은 눈빛, 반복되는 침묵.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엔 커다란 폭풍이 되어버리죠. 라모의 마음이 진바에게 기울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겔첸은 말없이 감내하려 했습니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입을 막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겔체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의 손길이 거절당하고 식탁에서 마주치는 눈빛조차 외면당할 때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닌 방해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겔체는 라모의 방에서 작고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라모의 비밀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진바에게 품고 있던 진심이 조심스럽고도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진바의 눈빛은 나를 녹여버린다. 그의 손길은 내 심장을 흔들고 그와 함께 있는 밤은 숨 쉴 수 없는 행복이다. 겔체는 책장을 덮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라모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여자. 한 남자에게 온전히 안기고 싶은 여자. 그리고 그것을 이미 실행에 옮긴 아내의 고백. 그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책장을 움켜쥔 채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나를 이렇게까지 기만하고. 라모, 진바, 너희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모는 놀라 벌떡 일어났고 진바는 형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저희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그 순간 겔첸의 분노는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바를 향해 주먹을 날렸고 형제의 싸움은 삽시간에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라모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 그리고 부서지는 그릇 소리까지. 13년간 지켜온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겔첸과 진바의 싸움은 단순한 주먹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라는 이름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한 아내를 함께 사랑할 수 있다는 신념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라모는 울며 두 사람을 말렸지만 이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바는 눈에 멍이 들고 겔체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님, 저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라모를 향한 제 마음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 말은 겔첸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 너는 진심이었겠지? 하지만 넌 내 동생이었고 그녀는 내 아내였어. 너는 그걸 무너뜨린 거야? 이 싸움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비밀은 오래가지 않죠. 라모가 진바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마을 어른들은 급히 두 집안을 불러 앉혔습니다. 노인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겔첸, 진바. 너희는 형제이자 한 아내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그 믿음과 균형이 무너지면 이 가문도 이 마을도 무너지는 거다. 마을에서는 일처다부제가 형제 간의 협력을 전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형제들 간의 질투가 생기지 않도록 아내는 공평하게 애정을 나누는 것이 불문율이었죠. 그러나 지금 그 불문율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한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라모가 진바만 편애했다더라. 겔체는 너무 무뚝뚝했대. 결국 저 가정도 오래가지 못하겠구먼.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겔첸과 진바, 라모 모두의 마음을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티베트의 작은 마을에서 이 가정은 단지 사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가정은 곧 공동체의 뿌리이며 질서의 한 축이죠. 라모의 가정에 생긴 균열은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조용히 말했지만 젊은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조차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아내를 두고 싸웠대. 라모는 진바만 사랑했대. 겔체는 다 알고 있었는데 참고만 했대. 그런 이야기들이 장터의 화제, 저녁 밥상 위의 소문.
기도 중 속삭이는 입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라모와 겔첸, 진빠를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 원로가 무겁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맺어진 거였다. 너희는 서로의 형제였고 라모는 그 사랑을 균형 있게 나눠야 했지? 그런데 이제 균형은 무너졌고 이대로 가면 너희만 무너지는 게 아니다. 마을 전체가 흔들린다. 공동체란 중립적일 수 있을까요? 마을은 전통이란 이름 아래 감정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라모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명한 여인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았을 거야. 진빠에게도 물었습니다. 형을 형으로 생각했다면 이 감정은 멈췄어야 했다. 겔첸에게는 위로가 아닌 꾸중이 돌아왔습니다. 너는 왜 그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 심판자이자 희생자 별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사랑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흔드는 파장이었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그저 웃으며 밥 먹이고 재우면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막내 아이가 라모의 무릎에 기대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누구 방에서 자요? 그 짧은 질문에 라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도 모든 걸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걸? 형은 동생을 피해 앉기 시작했고 막내는 엄마의 기분에 따라 눈치를 봤으며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늘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날 밤 라모가 떠나겠다고 결심한 그 밤 아이들의 눈은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랑 안 살 거예요? 아빠는 울고 있었어요. 진빠 아저씨는 우리 진짜 아빠예요? 그 질문들 앞에서 라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사랑, 그녀가 떠나는 결정.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것임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그림자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주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진실, 우리가 숨겼던 감정은 언제나 가장 연약한 존재에게 먼저 닿게 됩니다. 결국 라모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진빠에게 향해 있었고 그 감정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습니다. 겔첸, 미안해요. 이대로는 모두가 불행할 거예요. 저는 이 집을 나가겠어요. 겔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사랑했고 함께 아이를 낳고 집을 지었고 묵묵히 13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지금 눈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라모는 대답 대신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겔첸은 말이 없어졌고 진빠는 죄책감에 눌려 웃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눈물을 삼켰고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지별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라모는 진빠의 손을 잡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택했고 겔첸은 남겨진 삶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위해 떠났고 다른 한 사람은 가정을 위해 남았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순간부터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모는 후회와 그리움이라는 무게, 진빠는 사랑과 죄책감이라는 무게, 그리고 겔첸은
상실과 침묵이라는 무게. 삶은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시작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끝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 청년이 되었고 마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하지만 겔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같이 밭에 나가고 묵묵히 아이들의 옷을 손질하고 밤마다 작은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라모의 이름도 짐바의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시선은 자꾸 빈자리를 향했습니다. 그 자리는 한때 라모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겔체는 참 강한 사람이야. 모든 걸 지키고 묵묵히 살아왔잖아.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밤을 말도 없이 울며 보냈는지.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겔체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집 안방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무게를 이제 내려놓는 순간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조용했고 마치 오래된 바람처럼 고원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마지막까지 남겨진 하나의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 걸까? 그리고 그녀는 행복했을까? 라모와 함께 마을을 떠난 후 짐바는 한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아침을 맞이하고 같은 밥을 나누고 밤이면 그녀의 숨결을 들으며 잠드는 삶.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마을에 정착했고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아갔습니다. 아이도 낳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감정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라모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짐바는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 그들이 남기고 온 사람들, 그리고 겔첸의 얼굴. 라모는 병을 얻었습니다. 그 병은 천천히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고 짐바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짐바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린 정말 행복했을까? 라모는 잠든 듯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난 너와 함께여서 행복했지만 동시에 많은 걸 잃었다는 생각도 늘 했어.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짐바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라모, 당신이 떠나고 나니 모든 게 허무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걸 버리고 왔는데 남은 건 이 그리움뿐이네요. 형에게서 당신을 빼앗은 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자유는 때때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라모는 떠났고 겔첸도 떠났고 이제 짐바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았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질문은 그들을 바라본 불이에게 남겨진 것이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전통은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 걸까요? 사랑과 책임, 둘 중 하나를 꼭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고원의 땅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사실 지금 우리의 삶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감정을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 가문과 명예가 개인보다 중요했던 사회, 그리고 사랑보다 책임이 앞섰던 수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정말로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라모는 사랑을 택했지만 평생 후회와 죄책감을 짊어졌습니다. 겔체는 가족을 지켰지만 사랑을 잃고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짐바는 사랑을 얻었지만 그 사랑이 남긴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선택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모는 짐바를 사랑했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짐바 역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죠. 겔첸도 라모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말없이 묵묵히 사랑해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구의 사랑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건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침묵의 방식이었습니다. 라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짐바에게 얼마나 흔들리는지, 겔첸과의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겔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라모가 점점 멀어진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를 되돌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까지도. 짐바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형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죄책감, 망설임, 갈등, 세 사람 모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깊어졌고, 그래서 고통은 커졌으며,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는 것을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라모가 조금 더 솔직했다면, 만약 겔첸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만약 짐바가 한 걸음 물러설 줄 알았다면 이 가족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사랑은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지켜낸 사랑은 결국 서로를 지키지 못합니다. 라모는 떠났고 겔첸도 떠났고 짐바마저 세상의 외로움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결국 하나의 불꽃처럼 타올랐고 남은 건 그 불꽃이 남긴 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는 또 다른 흙이 되기도 합니다. 라모가 떠난 후 짐바는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랑을 찾지 않았고 다만 아이에게는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듣는 귀, 말하는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겔첸의 아이들도 성장해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처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말하는 법을 배웠고 상처를 나누는 것이 약함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을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 이야기에 희망은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끝이 곧 끝은 아닙니다. 라모와 겔첸, 짐바의 인생은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선택, 그들의 침묵, 그들의 사랑은 다음 세대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남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자일까요? 우리 모두는 때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말하는 것,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이 남긴 이야기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모의 선택, 겔첸의 침묵, 짐바의 고백.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